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약국 두 곳이 있는데 신암동의 강남약국과 성서의 조약국입니다. 강남약국은 양약을 팔지만 성서조약국은 이름만 약국이지 사실 한의원입니다. 성서조약국으로 알려진 흥생한 의원이 개원한 당시에는 감삼동 지역을 성서라고 불렀습니다. 성서에 있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약방이라고 하여 성서조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었습니다. 조약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의원이 아니라 약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성서조약국은 대구시 달서구 감산북 길 11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경재 원장은 1922년 하만조씨 참봉 공파 판결 공후조 암종 중에 28대로서 달성군 달서면 감삼동 214번지에서 태어나서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원장은 두 아내를 두고 슬하에 8남매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흥생한 의원 뒤편 안채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에 감삼동 193번지에 집을 짓고 1954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조경재 원장은 제4회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였으며 경상북도 한의사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의는 인이며 의인이 피곤하다고 괴롭다고 진찰실을 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경재 원장님의 뜻이었습니다. 1954년부터 세상을 떠난 2012년 12월 24일까지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1973년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흥생한 의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조 원장은 결혼 후 아들 셋을 병으로 잃고 난 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한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전문 의학 서적을 구매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조 원장은 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그 후 8남매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의 병부터 치료하고 차츰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가까운 이웃을 치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성서조약국이라고 합니다. 조 원장의 진료하는 사진을 보니 2002년 1월에 진료를 받으러 이곳에 갔던 저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어지럼증이 심해서 갔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공연이 어지러워서 멀미를 할 정도였습니다. 길을 가면 길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진료 잘한다는 한의원을 소개받고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라 차를 끌고 근처를 가서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서 그런지 한의원 주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안으로 들어서서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되어 아내와 함께 진료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진료를 받으러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앉으니 조 원장이 오른손 손목을 진맥하고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마음이 아주 좋은데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따라가서 술을 많이 마시니 조심하라. 살찌는 체질이라서 나이가 들면 당뇨에 걸리기가 쉬우니 조심하라. 진료받던 당신은 군대 제대한 25세 이후로 15년간 술을 완전히 끊은 상태였지만 15년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 원장이 민망해 하실까 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맥을 마치고 약을 지어준다길래 한약 중에 파충류나 육류가 들어가면 빼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호통을 치던 기억이 납니다. 조 원장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을 약봉지에 담아서 한 첩이나 두 첩을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한약을 지어주고 정성 들여 다려 먹으라는 곳은 흥생한 의원이 당시에는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년 뒤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 하면 거절하지 않고 많이 마셨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혈당 수치가 높아져 혈당 강화제를 먹으면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진맥을 하고서 체질과 성격, 삶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질병이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당시 진료할 때에는 술을 전혀 안 하던 때였고 당뇨 전 단계는 오기 15년쯤 전이니 제대로 진맥을 한 게 맞나 의아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쯤엔 술을 많이 마시고 15년쯤 후에는 혈당 강화제를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 조 원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조 원장 본인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고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자식들도 8남매 모두 다 잘된 것으로 전해져서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집터와 선영의 터가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과 한의원 터는 감삼동 135의 1번지에, 선영은 화원읍 볼리동 871번지에 있습니다. 지금 집터는 박물관처럼 사용하고 길 건너 보생조 한 의원에서 셋째 아들 조덕래 한의사, 손녀 조현정 한의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대 증조부모, 26대 조부모, 27대 부모가 같은 선영에 모셔져 있습니다. 용맥을 살피다. 비슬지맥이 비슬산에 이르게 되면 청룡지맥이 갈라져 나와서 북동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청룡지맥이 대구 시내를 지나서 와룡산을 지나 궁산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청룡지맥이 종주골을 지나고 두류산을 지나고 반고개를 지나면서 한가지맥은 달성공원으로 가고 다른 본맥은 서쪽으로 향해서 이현동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돌아서 행룡을 하여 한의원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맥의 좌우에는 논으로 된 골짜기가 있는데 함께 남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고지도와 현 지도를 비교해보고 현장에 가보면 이 용맥은 지금의 구병원을 지나서 우측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감삼어린이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흥생한 의원의 터 좌우에 가지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맥 사이에 평탄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안채 자리가 혈자리이고 곁에 물줄기가 혀를 감싸는 원운이 되고 이 두 가지맥이 혀를 감싸는 청룡백호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지형이 많이 변해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땅속을 파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오감을 열고 이 지역을 10번, 20번 안 되면 100번쯤 전체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다녀보면 이 용맥이 멈추려고 하는지 행룡을 지속하려고 하는지 혹은 행룡하는 본맥을 돕기 위한 가지맥인지 자신의 터를 만들기 위해 내려오는 지갈룡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길을 살피다. 이 용맥의 양쪽 골짜기, 들판을 따라서 흐르는 두 물줄기는 용맥과 함께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남서쪽에서 서로 만나서 대명천으로 흘러들고 대명천은 진천천과 합류하면서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특히 대명천은 대덕산, 비파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로서 성당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대명천이 남쪽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신부의 수가 감싸면 그 수가 외기가 되므로 외기는 내기를 추적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복개되어 사라진 감삼못이 좌측, 동북쪽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우측에서는 와룡산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장기동으로 이어지는 용맥으로 인해 그 사이에 논밭이 형성되고 물이 흘러서 감삼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남서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려한 국세를 갖추어 큰 터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병원 남쪽, 남동쪽, 남서쪽에 옹달샘이 3군데 있었습니다. 이 3곳의 옹달샘이 바로 진흥수입니다. 골짜기에는 건수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모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파면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진흥수로 오인하거나 혹은 특별한 비보처럼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연이 그 주장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혹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권력으로 옳지 않는 일도 옳다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다투어 이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그저 무정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긴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보고 어느 누가 소리치고 권력이나 돈으로 기상예보를 왜곡한다고 해서 한국으로 올 태풍이 미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태풍은 그저 자연의 이치대로 지나갈 뿐입니다. 내일에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권력으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에 동조를 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일엔 어김없이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풍수지리의 효과를 징험한 사람들이 소수이긴 해도 시대마다 덜어 있었습니다. 그 효험이 기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정작 그 효험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경지에 오른 사람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인지는 유심히 살펴볼 일입니다. 이곳의 내파는 을진 손사파로서 수국이 되고 외파고는 정미곤 신파여서 목국이 됩니다. 마당 깊은 집은 물이 마당 안으로 모여들었다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불을 이루게 됩니다. 설신부에 명당 여장심 가부두량금이라고 했습니다. 명당 즉 터가 손바닥 안과 같으면 집안에 부는 말로 금을 헤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당이 깊어지려면 뒤가 높고 좌우가 높아야 합니다. 이때 좌우와 뒤편이 높다고 해서 부가 이루어지는 마당 깊은 집은 아닙니다. 부를 이루는 마당 깊은 집이 되려면 뒤가 좌우와 함께 높고 뒤를 걸머지고 자리를 잡는 쪽으로 맥이 하나가 들어와서 멈추어야 합니다. 좌우의 청룡백호가 앞을 감싸거나 물이 구불구불 흘러나가든지 해야지 넓게 열려서도 안 됩니다. 특히 산을 걸머지고 의지하는 곳에서 앞이 넓게 열려 있으면 설기됨으로써 더욱이 안 됩니다. 이런 지세가 아닌 평양지에서 마당 깊은 집이라면 앞이 높고 좌우가 조금 높고 뒤가 낮아서 물을 벨 수 있는 배수조만의 지형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안채는 1944년에 지었고 우물은 그 후에 원장이 팠다고 합니다. 당시에 지하수를 팠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건수가 모여드는 일반 가정용 우물을 팠을 것으로 봅니다. 안채 앞에 마당을 보면 오래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이끼가 보입니다. 마당이 습하다는 방증입니다. 흥생한 의원 건물을 길에서 마주보면 우측 부분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백호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백호맥이 아니라 이 맥이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구병원 뒤로 지나서 감삼어린이공원 쪽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채의 청룡맥으로 보여지는 것은 감삼가든 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지각인데 이 지각으로 인해 본신 용맥이 우측으로 행룡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내기 하는 사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한의원 자리는 청룡 쪽 가지맥과 백호 쪽 본신 용맥 사이에 낮게 자리를 잡은 곳의 윗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원 우측에 형성된 골목길로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의원의 입지는 간맥을 탄 것이 아니라 용맥이 방향을 돌리려는 지각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산을 걸머지고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거두어야 하므로 좌양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세를 크게 만든 곳의 중심권역에 자리를 잡긴 해도 정열이 아니기 때문에 좌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근의 구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좌해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방에 금봉산이 있고 삼길방인 진방에 두류산이 있어서 매우 귀한 사격이 됩니다. 손방의 금봉산이 매우 수려합니다. 고지도를 보게 되면 한의원은 내룡맥이 곧장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언저리에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채는 해좌사양이 되고 한의원은 사좌해양이 됩니다. 건물은 해좌사양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용의 옆구리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물은 좌측 언덕 너머 감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집터 남쪽을 지나서 으로 빠져나가므로 이됩니다. 한의원은 배수조만으로 입지를 하고 있어서 목국의 정생양이 되지만 녹방수, 왕방수를 거두어 터 뒤를 돌아 정미곤 신방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생양을 하고 왕수를 거두어 묘방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안채를 중심으로 보면 볼룡이 돌아가는 옆구리를 걸머지고 청룡 언저리를 기대어 남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 옆구리에 자리를 잡고 사양을 하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성안에 자리를 잡고 손방인 태을방을 안산 삼아서 바라보고 있으니 귀함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수조만으로 앉은 한의원이나 사양을 하고 있는 안채를 보나 그 지형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 구성입니다. 한의원은 배수조만으로 앉았으므로 좌측 볼룡이 돌아가면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장자를 비롯한 초기 자식들이 수복을 누리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에 태어난 자식이나 딸들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산못에서 흘러들어오는 녹방수, 왕방수를 거두기 때문에 불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 한의원이나 안채에 기거를 하게 되면 이곳에 태어난 장자가 대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원인이 됩니다. 선형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기흉과 관련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더욱이 이렇게 판단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선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